제가 저 주변에 이제 엄마 친구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아이들도 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 아이는 책 안 읽어요. 우리 아이는 글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녀는 이제 분명히 엄마 아빠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아이들이 글쓰기를 막 싫어하는 애들 막 머리를 쥐뜯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몰 스텝의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가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거부한대요. 저는 아이들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거부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솔직한 표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들아 이거 책 읽고 한 줄 어때? 10분 어때? 좋아요. 얘들아 포스트잇 글쓰기 어때? 좋아요. 얘들아 이 조그마한 수첩 어때? 좋아요. 뭐 그러는데 막상 애들한테 이렇게 포스트잇을 조그마한 걸 주면 한 장 더 달래요. 막 쓸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막 글씨가 깨알처럼 쓰여서 얘들아 안 되겠어. 다음에는 포스트잇 말고 이보다 조금 큰 종이를 줘야 되겠어.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서 종이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아이가 이렇게 그 마음을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 성장 능력, 정말 자기들은 이렇게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 한 명도 없고요. 다 글을 잘 쓰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정말 탁월해지길 원하고 최고가 되길 원하고 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고 저는 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훈련이 덜 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너무 바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했는데 한 친구가 진정한 9살이란 학원을 6개 다닐 수 있어야 해. 그렇게 쓴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건 약과예요. 학원을 10개 다닌다는 친구도 봤어요. 이제 물론 학습지 포함이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도 하겠다고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니겠지만 아이가 좀 지쳐라고 해요. 그래서 좀 글 쓰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 깊이가 덜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바쁘지 않은가. 아이가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이렇게 다녀야 될 학원, 학교 외에 과외로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다니면 되게 지쳐서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쏟기를 어려워할 것 같아요. 좀 그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 쓸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네네.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글쓰기가 문해력, 사고력에 최고다 해서 막 글쓰기를 시키시는데 너 이거 글이라고 썼어? 다시 써. 글쓰기가 이게 뭐야? 판단을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알아보지 못하겠으면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막 평가가 바로 들어가고 막 너 이거 맞춤법이 이게 뭐야? 너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제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네. 그 열정 많은. 보고 계시죠? 이제 막 아이가 글쓰기에 싹을 틔우기 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이 나오면 이렇게 바람과 햇볕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예 그 싹을 자르는 잘라버려. 거죠. 예. 좀 너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모님은 선생님은 옳은 말을 했지만 막 움츠러들잖아요.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게 되면 저절로 저는 저희 두 아이도 그랬고 받아쓰기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건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그 아이가 쓴 글을 이렇게 심사위원이 아니라 팬으로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칭찬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기분 좋아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읽기 독립이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글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왜 글쓰기는 싫어할까요? 이렇게 보면 만화책만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나 독해력 이런 문장 구성력이 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걸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좀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지만 중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감을 이용한 좀 그런 글쓰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예,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구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진짜 기발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하고 막 굉장히 흡족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장미꽃을 덩굴 장미꽃을 이렇게 관찰했어요. 근데 장미꽃이 예쁘다, 빨갛다, 예쁘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빨간 장미꽃이 무엇처럼 느꼈어? 그러면 어떤 것처럼 느꼈니?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얼굴이 자주 빨개지거든요. 제 빨간 볼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럼 그걸 한번 써봐. 학교 담장에 핀 장미꽃, 내 빨간 볼 같네. 오, 잘했어. 이제, 그러면 너는 이것을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저 자신한테요. 우와, 멋있다. 그래. 나 자신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아마 그런 종류의 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흡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한 것을 대화하고 질문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다운 감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좀 제가 질문을 하면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무엇을 하나요? 책을 보니까 하브루타 질문을 하라고 하시던데요. 외우질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들었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가 났니? 어떤 맛이 났니? 뭐 이렇게 촉감이 어때? 이렇게 사실적인 질문만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흉내내는 말을 2개 이상 넣어보세요. 그러면 좀 생동감 있고 또 이제 3, 4학년은 뭐처럼 생겼다라고 비유법을 해보세요. 너는 이것을 네가 본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해봐.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해봐.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눈으로 못 봐. 귀로 듣는 것처럼 설명해봐. 그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관찰 표현이 더욱 세밀해지고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또 생동감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저희도 악기 배우는 것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10분. 10분이나 매일.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아니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쓰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가 그냥 지겹고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저희 반 애들도 1년이 지났더니
글쓰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와. 이렇게 와. 그렇게 정말 365일 학교 나오고 싶다. 그 말이 최고죠. 야. 네. 190일도 아니고 300일. 네네, 365일. 방학도 필요 없다. 네네. 학원 와.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선생님과는 이제 몇 년 계속 지겹지 않다. 와. 늘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 줄이다 쓰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자신이 쓴 글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맞아요. 그 자기를 그냥 부모님이 사실은 이렇게 어쩌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포스트잇 글씨 써주면 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어디서 배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제가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막 그걸 좀 적용해서 갑자기 쓰려고 했더니 노노노 어머니 그런 어색한 행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아이들이 책을 읽고 쓰든 글을 쓰든 이게 댓글을 받으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글씨체가 달라져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배운 공책을 썼는데 나중에는 막 곁에서 보시던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배운 공책 같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줄 이렇게 썼던 것도 나중에는 막 공책 한쪽 와. 이게 부모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애의 글씨가 애 글 내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중요하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작가잖아요. 네. 6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계속해서 쓰는데 아무도 우쭈쭈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가끔 칭찬도 해주시고 맞아요. 이렇게 불러도 주시지만 아이들은 글쎄요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런 글을 썼으니 엄마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네, 독서기로 카드를 하든 배운 공책을 쓰든 일기를 쓰든 독서 편지를 하든 부모님이 이렇게 그런 댓글을 해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명심해야겠습니다. 네네. 칭찬 댓글. 그래서 네. 좀 소통의 도구를 네. 좀 가족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게시판에다, 코르크 게시판에다가 우리 아들 네. 학교 잘 다녀왔지? 뭐 수고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하렴? 뭐 아니면 도시락이 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아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네. 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 무명 작가의 삶을 예,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얼마든지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좀 글쓰기를 싫어하거나 좀 글쓰기를 어려워하거나 아직 훈련이 덜 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천천히 즐겁게 아이들 마음 편에 서서 좀 부모님이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과 이제 글을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쓴 거에 댓글을 달아주는데 제가 글쓰기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그냥 확인하느라 너 썼어 안 썼어. 맞아요. 그럴 때는 애들이 그냥 제가 예를 들어 확인 도장을 찍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은 거고 내 글에 대한 이분이 관심이 있나 없나를 전혀 체크가 안 되죠. 그쵸. 근데 애들한테 이제 댓글을 하나씩 이제 달아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댓글을 더 기다리고 열심히. 그다음에 댓글이 모르고 이렇게 안 썼을 경우 선생님 왜 댓글 없는 거예요? 남학생들 맞아. 오, 남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네. 격려받고 자기가 한 것에 네.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근데 진짜 댓글 하나가 엄청나게 아이들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초등학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독서록 2편, 일기 3편 저희 아이들 때는 그렇게 써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아이도 되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좀 나요. 예전에 네. 버스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어떤 선생님을 봤는데 그분은 아이들의 일기장을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댓글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진짜 감동이었고 나도 저렇게 우와. 하고 싶다 네. 교사가 돼서 네. 막상 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우, 맞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 이렇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주고 싶은데, 아. 사실은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모두 그러실 거예요. 음. 정말 한 줄이라도 써주고 싶은데,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1만 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손을 빌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 댓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네, 저희 부모님께 갑자기 과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네. 네, 진짜 아이들은 뭐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군가의 이렇게 댓글 하나로 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